1994년 가을 경남 창원의 공업도시 외곽. 구도심과 산업단지 사이에 낀 동네는 낮이면 공장 소음에 잠기고 밤이면 가로등도 성긴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윤서진은 그 동네 끝자락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나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 어머니는 방 안을 돌며 흔적을 지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거실 구석에 놓인 신발 한 켤레.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진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오빠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 그는 반찬을 먼저 골랐고 큰 소리로 웃었고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윤성호는 공부 잘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공부보다 조용한 게 중요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매만지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으면 의심을 샀습니다. 저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습니다. 오빤 자리를 비켰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방 안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가끔 툭 던져지는 짧은 말들. 애 공부는 시키고 있어? 네, 학원 보내고 있습니다. 성호 성적은? 이번에 반에서 3등 했습니다. 괜찮네. 서진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서진은 처음으로 경찰서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잘 이야기해 보세요. 여자는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사라지는 그림자. 그날 밤 서진은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문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1995년 봄 서진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은 오빠가 입던 것을 줄여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 앞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했습니다. 엄마, 응? 나도 학원 가고 싶어.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네, 오빠 학원비도 빠듯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넌 말 잘 듣고 조용히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그해 여름 첫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오빤 기숙사에 들어갔고 주말에만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문을 잠그지 않았고 서진은 여전히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낮은 신음, 무언가 깨지는 소리. 서진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긴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밥 먹어.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1996년 가을, 서진은 14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선생님께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서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집에서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어머니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말이 진실보다 무거웠습니다. 그해 겨울, 서진은 처음으로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봤습니다. 가족이란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서진은 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일기장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외웠습니다. 버스 시간표, 터미널 위치, 쉼터 전화번호. 아직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97년 봄, 서진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어머니가 교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서진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작고 얇았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네, 공부 열심히 해. 네. 그리고 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지켜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교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과 낡은 주택가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이 동네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진은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1998년 봄 서진은 16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서진은 작은 공책 한 권을 샀습니다. 문구점에서 가장 얇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티가 나지 않을 크기였습니다. 공책 첫 페이지에 서진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55-XXX-XXXX 여성 긴급 전화. 창원 터미널 첫차 530. 마산 쉼터 주소. 전화번호는 학교 보건실 게시판에서 외웠습니다. 버스 시간표는 터미널에 3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쉼터 정보는 도서관 사서가 건넨 작은 전단지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공책을 교과서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가방 맨 안쪽 지퍼가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도망칠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했습니다. 그해 여름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 주간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상담실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세요. 비밀은 지켜집니다. 서진은 점심시간에 상담실 앞까지 갔습니다. 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되지?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하면? 동네에 소문이 나면?
아버지가 알게 되면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같은 반 친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아, 밥 먹으러 가자. 응, 갈게.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999년 가을, 서진은 17살이었습니다.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저녁 5시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4시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서진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동아리 활동했어요. 동아리. 그런 거 할 시간에 집에 와서 엄마 일이나 도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2000년 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오빠 학비와 군대 용돈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산업단지 안쪽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30만 원은 넣어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알겠어.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만 원만 냈습니다. 나머지 10만 원은 따로 모았습니다. 통장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부모님이 압니다. 대신 작은 봉투에 돈을 넣어 교과서 사이에 숨겼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 서진은 계산했습니다. 그 돈이면 버스표를 사고 첫 달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서진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공장 선배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소개팅 할래? 우리 친척 중에 괜찮은 애 있는데. 괜찮아요. 아직은요. 서진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연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해. 그게 먼저야. 하지만 어떻게 나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01년 겨울 첫 번째 실패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은 돈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척 집에 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돈 봉투, 공책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 어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어머니였습니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니? 그냥 산책. 가방은 왜 들고? 친구 만나려고요. 어머니는 서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들어가자. 엄마, 들어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충동으로는 안 된다. 계획이 필요하다. 2002년 봄 서진은 21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의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집에 말하면? 아버지가 알면?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숫자를 적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11월. 필요한 돈 300만 원. 준비기간 7개월. 서진은 계산했습니다. 월급에서 아껴서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 11월 전에 나가야 해. 이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02년 여름 서진은 2가지 일을 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집에는 친구 집에서 공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격증 공부해요. 무슨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이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3달이면 210만 원. 기존에 모은 돈까지 합치면 충분했습니다.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02년 가을, 서진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쉼터에 전화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조용히 여보세요. 여성 긴급 전화입니다. 저 임신 중인데요. 집을 나가려고 해요. 언제 나오실 계획이세요? 다음 달 초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주소 알려 드릴게요. 서진은 받아 적었습니다.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야. 10월의 어느 밤 서진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응. 나 나가려고 해.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디로? 멀리요. 혼자. 아니요. 서진은 배를 쓸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같이 못 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난 못 가. 하지만 넌 가야 해. 엄마, 이거 가져. 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금씩 모았어. 너 주려고.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잘 살아. 제발. 두 사람은 말없이 안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1월 3일 새벽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뒤쪽 창문. 소리 없이 나가는 길. 가방 하나, 돈 봉투 하나, 공책 한 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가 왔습니다. 서진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002년 12월 3일 오전 6시 서진은 마산 버스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낯선 도시였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 서진은 가방을 들고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성 긴급 전화입니다. 저 윤서진이에요. 오늘 간다고 했던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세요? 마산 터미널이요. 거기서 택시 타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진은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이야. 택시는 10분을 달렸습니다. 주택가 안쪽 낡은 빌라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간판도 없고 표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윤서진이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 편안한 옷차림, 어서 와요. 추웠죠? 괜찮아요. 들어와요. 짐은 그게 다예요? 네. 여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벼운 게 좋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쉼터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긴 내 방이에요. 문 잠글 수 있어요. 열쇠 여기. 서진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자기만의 열쇠였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공동이지만 사용할 때 문 잠그면 돼요. 네. 배고프죠? 밥 먹고 쉬어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적응해요. 급할 거 없어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서진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허락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나 해냈어.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쉼터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기상, 공동 공간은 깨끗이 유지, 외출 자유 밤 10시 전 귀가, 다른 사람 방 노크 금지. 규칙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켰습니다. 쉼터에는 서진 외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 3살 아이와 함께,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 혼자. 세 사람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비슷한 이유로 여기 있어. 둘째 주 서진은 상담사 김민정을 만났습니다. 작은 상담실, 따뜻한 차 한 잔. 편하게 앉아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다그치지 않아요. 네. 출산 예정일이 언제예요? 이번 달 말이요. 병원은 정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민정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산부인과 연결해 드릴게요. 비용은 국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출생신고, 주민등록, 양육비, 신청까지 다 도와줄게요.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셋째 주 서진은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민정이 동행했습니다. 세대 분리 신청이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은 무심하게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 독립세대예요. 서진은 새 등본을 받았습니다. 세대주 윤서진. 그 글자를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넷째 주 서진은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쉼터 근처 작은 약국이었습니다. 비타민 주세요. 약사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서진의 배를 보고 물었습니다. 출산 준비 중이세요? 네. 병원 다니고 있어요? 네. 쉼터에서 연결해 줬어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쉼터 거기 있구나. 잘 됐네. 약사는 비타민과 함께 작은 샘플 몇 개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이거 아기용 로션이랑 크림이에요. 무료 샘플인데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와요. 약국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서진은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르구나. 12월 중순 서진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다음 주면 나을 것 같은데요. 혼자 올 거예요. 아니요. 쉼터 선생님이 같이 와 주신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출산 후 필요한 것들도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 많아요. 의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어느 저녁 쉼터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서진, 30대 여자, 20대 여자.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마실래요? 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나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3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20대 여자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3달 됐어요.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나아져요. 서진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12월 20일 밤 서진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배를 쓸었습니다. 곧 만날 거야. 무섭지 않아. 우린 괜찮을 거야. 아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2월 21일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규칙적으로 민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파요. 병원 가야겠다. 옷 입어? 택시는 10분을 달렸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돼요? 10분이요. 들어가요. 준비할게요.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전 8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만날 거야. 정오가 지났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으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시끄러웠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안녕. 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만났네. 일주일 후 서진은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이름 지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지우요. 윤지우. 예쁜 이름이네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과거는 지울 수 있어도 이 아이는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민정은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지우를 재우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약사, 사서, 의사, 민정, 쉼터 사람들. 그들은 서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선택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지우를 봤습니다. 작고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깊었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2003년 새해 서진은 22살이 되었습니다. 쉼터 작은 방에서 지우와 함께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지우야. 지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1월 둘째 주 서진은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민정과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이름 윤지우. 생년월일 2002년 12월 21일. 어머니 윤서진. 아버지 미상. 서진은 그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로부터 시작돼. 과거가 아니라 현재. 폭력이 아니라 선택. 접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등본에 반영돼요. 감사합니다. 2월 서진은 정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민정이 서류를 도와주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이에요. 생계비, 양육비, 아동수당.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전부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걸로 살 수 있을까요?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해요. 1.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지우를 두고 일을 나갈 수 있을까? 어린이집 보내면 돼요. 정부 지원 받으면 무료예요. 지우가 아직 너무 어린데. 6개월 되면 보낼 수 있어요. 그때까지 쉼터에서 지내면서 준비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봄 서진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교육. 일주일에 3번, 오전 2시간. 쉼터 사람들이 돌아가며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지우 괜찮아요. 다녀와요. 3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우린 서로 도와야죠. 교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서진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서진 씨, 잘하네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시험 볼래요?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진은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5월 서진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 합격이에요. 민정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해요. 제가 취직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요?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잖아요. 서진은 이력서를 썼습니다.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 경력 전자부품 공장 조립 2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6월 지우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지우야. 엄마 봐. 지우는 서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킬 거야. 7월 서진은 면접을 받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 사무보조 자리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이시네요? 네. 아이는 몇 살이에요? 7개월이요. 어린이집 다녀요? 다음 달부터 보낼 예정이에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무소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예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월급은 80만 원이에요. 괜찮습니다. 면접관은 잠시 서진을 봤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해서요. 제 힘으로요. 면접관은 작게 웃었습니다. 합격이에요.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어요? 8월 서진은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첫날 서진은 지우를 안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잘 있어. 지우야. 엄마 일 끝나면 바로 올게.
지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품에 안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괜찮아요. 잘 적응할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뒤돌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서진은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서진 씨, 일 잘하네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아이 있는데 쉽지 않을 텐데. 힘들면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가을, 서진은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월급 80만 원, 정부 지원 40만 원, 120만 원, 월세 30만 원, 생활비 50만 원, 저축 40만 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씩 모으면 돼. 12월, 지우는 돌이 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민정, 약사, 쉼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간단한 음식 몇 가지, 축하해요, 지우야.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서진은 지우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2004년 봄 서진은 쉼터를 나왔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딸린 원룸. 월세는 30만 원, 보증금은 300만 원.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우는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서진은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지우용품, 그리고 공책 한 권. 서진은 공책을 폈습니다. 55-XXX-XXXX 여성긴급전화. 창원터미널 첫차 530. 마산 쉼터 주소. 이제는 필요 없는 정보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어. 여름 서진은 회사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월급도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축하해요. 서진 씨. 감사합니다. 일 잘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진은 처음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윤서진. 사무행정.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예요. 2005년 지우는 3살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렸어. 와, 뭐 그렸어? 우리 집. 지우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모난 집, 큰 창문, 2사람. 이게 누구야? 엄마랑 나. 서진은 웃었습니다. 우리만의 가족이야. 가을, 서진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그곳에서 사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책을 건넸던 그 사람. 어머. 서진 씨,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요. 이 아이가 네, 제 딸이에요. 지우. 사서는 지우를 봤습니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잘했어요. 그때 책 정말 도움됐어요. 다행이에요. 사서는 지우에게 그림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재미있게 읽어요. 지우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이 있어. 2010년 지우는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가족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엄마랑 아빠랑 아이, 엄마랑 아이,
아빠랑 아이, 할머니랑 아이. 다 가족이야. 우린 엄마랑 지우. 우리도 가족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괜찮아. 서진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게 자랄 거야. 2015년 지우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진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지우만의 방이 생겼습니다. 엄마, 내 방 생겼어. 그래, 내 공간이야. 지우는 방에 책상을 놓고 책을 꽂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서진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2020년 지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엄마, 나 사회복지사 되고 싶어. 왜?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서.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워. 혼자서 날 키워줘서. 고마워. 지우야.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2024년 서진은 43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복지관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한 사람 있었어? 21살, 임신 중이래. 그래. 엄마 생각났어. 그때 엄마도 그랬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괜찮을 거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도움받을 수 있다고. 잘했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 낼 수 있었어?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아니었어. 선택이었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지우도 건강해. 우린 행복해.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기적은 믿는 순간 시작되는 거였어. 2025년 서진은 지역 도서관의 구술 기록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나요? 제 이야기요? 네. 평범하지 않은 용기에 대해서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0년대 경남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2025년 여름 서진은 44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구술 기록 모임에서 이야기를 마친 후 서진은 한 젊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자는 25살쯤 보였습니다. 쉼터 알아보고 있어요. 무서워요. 서진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했으니까. 정말요? 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서진은 민정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좋은 분이에요. 여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린 서로 도와야 해요. 그날 밤 서진은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모임 어땠어? 좋았어. 엄마 이야기 듣고 우는 사람도 있었어. 그랬구나. 엄마,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누군가 도울 수 있을까? 이미 하고 있잖아. 복지관에서. 그치?
오늘도 상담 2건 했어. 잘하고 있어. 지우야. 엄마 덕분이야.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덕분이야. 같이 버텨서. 가을, 서진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근속 22년. 월급은 2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사장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래 일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많았죠? 견딜만 했어요. 사장은 잠시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 씨 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도 빠짐없이 하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해 겨울, 서진은 옛 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서진아, 왔구나. 민정은 60을 넘겼지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고 조용히 살아. 가끔 봉사활동 나가고. 지우는 잘 지내? 네. 복지관에서 일해요. 선생님 닮았어요. 민정은 웃었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서진아, 그건 내가 한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정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잘 자라줘서.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진아, 너 알아? 뭐려? 내가 쉼터 나간 후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망이 됐어. 제가요? 응, 다들 말했어. 서진이도 해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서진은 놀랐습니다. 몰랐어요.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 살렸어.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 자랑스러운 일이야. 2026년 새해 서진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쉼터 후원을 시작하기로.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23년 전에 받은 도움. 이제 돌려줄 차례야. 봄, 지우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복지관 동료. 30살 남자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응. 내 남자친구. 결혼하려고. 서진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사귀었어? 1년 됐어. 왜 이제 말해? 확실해진 다음에 말하려고. 서진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지우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할게요. 장모님. 장모님은 무슨, 편하게 불러요. 식사 후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좋은 사람 같아. 다행이다. 엄마 마음에 들면 나도 안심이야. 지우야. 응? 행복해야 해. 응, 행복할게. 여름 서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결혼하면 혼자 살게 됩니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야. 서진은 오래 미뤄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쉼터 후원에 참여, 여행,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 가을, 지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식장, 가까운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서진은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지우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어때? 예쁘다. 안 울어? 아직은.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줄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지우와 신랑이 직접 서약을 읽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고 돕고 사랑하겠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가정을 만들 거야. 폭력이 아니라 존중, 침묵이 아니라 대화,
피로연에서 지우가 서진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께. 엄마, 저 23년 동안 엄마 딸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나 궁금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는 걸.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웠어요.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다가와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고마워. 지우야. 내가 고마워. 날 낳아줘서.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서진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23년 전 처음 샀던 그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서진은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6년 가을. 지우가 결혼했다. 23년 전 나는 창문으로 나왔다. 두려웠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혼자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약사, 사서, 의사, 민정선생님. 그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길을 보여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우는 건강하게 자랐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침묵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갔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충분하다. 기적은 믿는 순간 시작된다. 나는 믿었고 기적은 왔다. 서진은 펜을 놓았습니다. 공책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 살았어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에 저를 보내줘서.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겨울 서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쉼터 후원회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쉼터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23년 전에 여기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때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이 걸리지만 괜찮아져요. 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힘들었다고, 두려웠던 것은 두려웠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고. 2027년 봄 서진은 45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될 것 같아. 정말. 응, 병원 다녀왔어.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해. 지우야.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좋은 엄마 될 거야. 엄마처럼? 아니. 너답게. 여름 서진은 지우와 함께 아기용품을 샀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좋네. 엄마는 나 키울 때 이런 거 많이 샀어? 아니. 대부분 받은 거였어. 그랬구나. 하지만 괜찮았어. 필요한 건 다 있었어. 지우는 서진을 봤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다? 아니야. 행복했어. 가을, 지우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지을까? 엄마 이름 한 글자 넣고 싶어. 내 이름, 응. 서진이에서 진? 진이? 아니, 진아. 진실할 진, 아름다우라. 서진은 웃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다.
병원에서 서진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25년 전 지우를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랬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 서진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아야, 잘 왔어. 할머니가 너 많이 사랑할게.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 나는 침묵 속에 살았다. 2002년 나는 창문으로 나왔다. 2026년 나는 할머니가 되었다. 기적은 믿는 순간 시작된다. 나는 믿었고 기적은 왔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누군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누군가 지금 창문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침묵은 끝낼 수 있습니다. 창문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